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로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회사원입니다. 평소 애청하던 채널이라 푸념하듯 사연 보내봐요. 봄날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뜻하지 않은 혹독한 일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인생의 난항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시자 들어간 모든 것들이 싫어진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댁이 힘들게 해도 둘이 좋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싶었죠. 제가 얼마나 환상 속에 살았던 것인지 예비 시모를 만나자마자 혹독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승현이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남다른 애였는지 몰라. 2살 때 벌써 책을 읽었다니까? 너 전교 1등 해본 적 있니? 우리 승현이는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자친구의 위인전 같은 일대기를 2시간 넘게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기계적으로 웃었는지 광대뼈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화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걸 각인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눈에는 자기 자식이 최고로 보이는 법이겠거니 하면서 들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승현이는 4년제 명문대학도 과탑으로 졸업했잖니. 너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나? 뭐 하느라 그랬니? 휴학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느라 졸업이 좀 늦었어요. 쓸데없이 산만한가 보구나. 게다가 아르바이트? 집이 좀 어렵니? 우리 승현이처럼 뛰어난 애들은 집중력이 남달라서 휴학도 안 하고 회사도 빨리 들어갔잖니. 예비 시모가 처음부터 너라고 부르면서 반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산만하다는 둥, 집이 어렵냐는 둥 아는 척을 하는 태도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굳어가는 제 표정에 남자친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집은 좀 사는 편이니? 땅 같은 건 좀 있고? 저희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셨고 부족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나중에 우리 승현이가 벌어온 거 너희 처가에 보내주고 그러면 곤란하다. 솔직히 너 같은 애가 우리 승현이 만나려면 집안이라도 좀 받쳐줘야 하는 거잖니. 점점 제 표정은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는 제가 폭발하기 전 핑계를 대고 저를 집에서 나오게 해주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아니면 퇴사를 결심해야 한다는 사내연애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28살이라는 늦다면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 입사를 했어요. 그는 제 사수로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2년 정도 근무하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저희 팀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 야근이 굉장히 잦았어요. 민정 씨,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입사하자마자 너무 힘들죠. 괜찮으면 맥주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괜히 혼술하기 싫은 날이네요. 어느 날 야근이 끝나고 그는 저에게 혼술하기 싫다며 맥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종종 서로 혼술하기 싫은 날 같이 마셔주기도 하고 야근이 끝나고 출출하면 떡볶이나 치킨 같은 야식을 사 먹는 등 늘 붙어 다녔어요. 둘이 요새 수상해. 그렇게 맨날 붙어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는 거 아니야? 저희 둘은 붙어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지만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친한 회사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다 채고 있는 상태였어요. 공공연한 비밀이랄까요? 괜히 남의 입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해 주셨습니다. 2년 정도 달달하게 만난 후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어 예비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랍니다. 그 뒤로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집에 와서 화장품 좀 가져가렴. 자꾸만 저에게 뭘 준다고 집으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다 싶어서 들뜨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신 거 맞겠지? 별로만 오라고도 안 하셨겠지. 그럼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도 중간에서 노력 많이 할게. 그래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니 내가 먼저 살갑게 굴어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준다는 걸 받고 나니 기분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비시모가 주는 물건들이 쓰던 것 또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 등과 같은 못 쓰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지야?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주신다고 불러내곤 거지 취급을 하시는 거야? 저렇게 하면 속이 좀 시원하시대? 그럴 때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를 썼고 저는 그의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만 미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이상한 행동들을 봐야 하는 걸까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예, 너 운전 좀 잘하니? 내가 다리를 삐끗해서 운전을 못하는데 친구들이랑 모임이 외곽에 있어서 차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날 와서 운전 좀 해라. 그날 하필 남자친구는 주말인데도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대신해 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남자친구의 중재에도 기어코 저와 함께 가야겠다는 예비 시모 덕에 그날 친구와 있던 약속을 깨고 나갔습니다. 예비 시모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곧 나온다고 해놓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결국 20분 정도 추운 겨울에 밖에서 덜덜 떨며 기다렸어요. 그래놓고 나와서는 기껏 한다는 말이 너 왜 추운데 여기 있었니? 나는 네가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는 옷이 그게 뭐니? 너무 촌스럽잖니? 너는 시어머니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꼭 그렇게 빈티나게 입고 와야 했니?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아주 곤란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너 기분 나쁘니? 내가 솔직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저는 나름 예비시모 친구들에게 기라도 살려주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임 장소로 가서 예비시모 친구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유, 자기 좋겠다. 승현이가 이렇게 예쁜 처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요새 이렇게 어른 모시고 나오기가 쉬워. 얘는 우리 승현이랑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뛰어나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능력도 없는걸. 제 자존감을 긁어내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 취향이 아니면 무조건 촌스럽고 못난 것이라고 했고 자신은 나를 생각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라는 이상한 핑계까지 댔어요. 제가 워낙 든든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을 뻔했습니다. 우리 노는 시간 동안 너는 차에서 한숨 자든지 해라. 어디 멀리 가서 찾게 하지 말고. 저도 합석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라도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전기사보다 더하게 저보고 이 안에서 놀지도 말고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확 차를 몰고 집으로 가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참았어요. 예, 너는 어디 있다가 이제 오니? 전화는 왜 안 받아?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잖아.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니? 그래놓고 너는 이렇게 기름 빵빵하게 써가며 히터 틀고 있었니? 요새 기름이 얼만 줄이나 알아? 차에서 내내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예비시모는 나온 거였습니다. 일부러 노린 타이밍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엇갈릴 수가 있나 싶더군요. 저를 못 괴롭혀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 남자친구와 저는 집을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자신이 사는 집 전세 3억을 가지고 오고 저도 3억 정도 해서 되도록 집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빨리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 전세도 아니고 매매니까 우리 예물이나 예당 같은 허례허식은 생략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각자 하나씩 사고 싶은 거 좋은 거 하나 사거나 가전을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물가가 워낙 살인적이니 저희는 집값을 좀 더 부담하는 것과 앞으로 살면서 계속 사용할 가전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집값을 비슷하게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많은 경우로 남자 쪽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각자 형편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금액을 얘기했고 남자친구도 좋다고 했어요. 금액을 준비해놓고 남으면 그 뒤에 대출금을 미리 갚던지 차차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3억? 너 3억 해올 수 있니? 무슨 수로 그만큼을 해온다고 자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못한다고 발빼서 우리 승현이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예단은 왜 생략해? 그런 절차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예물도 받고 싶다고 할 거잖니.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니? 나도 예단 받아서 다 쓸 때 생각해놨는데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집과 예단 예물에 대해 상의하자 저에게 전화해 또 저를 깎아내리고 정말 해올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남자친구 쪽에서 그 부분은 더 의심스러운데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대출 없이 바로 해올 수 있는 금액을 말한 한편 남자친구는 현재도 갖고 있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비시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들만 잘난 척을 하더군요. 솔직히 남자친구네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대출받아 집 사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 다닌 평범한 집이죠. 그런데 마치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굴 때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시댁은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을 때 아차 싶었어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아버님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시면 당장 용돈도 드려야 할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에 용돈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냐고 하실 때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대출금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 갚아드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결혼 상대로는 최악의 시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했죠. 내 취향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신혼집 꾸밀 때 내가 좀 골라주마. 그러니까 모타로 따로 사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네. 우리랑 같이 살면 좀 좋니? 돈도 아끼고 말이야. 없으면 아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게다가 틈만 나면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같이 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올 3억으로 본인들 집 대출금을 갚으려는 속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집을 사서 원하는 대로 가구도 놓고 인테리어도 꾸미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이제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참견할 작정인 듯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청약이 확정되지 않아 더 이상의 참견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에 비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한다고 하던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식탁에 모자랄 정도로 음식을 차려주셨고 남자친구는 예비 장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너무 맛있습니다 등의 리액션과 함께 열심히 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 체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진심으로 맛있게 먹었다는 그에게 왠지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거의 끝을 보이게 되었어요. 집은 청약하고 두 사람이 하기로 했고 예물이나 예단 정말 필요 없겠어 두 사람?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선물처럼 각 집에서 갖고 싶었던 명품 같은 거로 서로 하나씩 사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방법은 어때?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와 제가 상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예단을 안 해왔다고 책 잡힐 때에 대비해 꼼꼼히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예비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유셨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서류로도 남기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딸 금조겹으로 귀하게 길러왔네. 결혼하면 이제 자네가 더 귀하게 대해주게. 비록 우리 딸이 아직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아빠는 괜히 으름장도 놓으셨어요. 장난기 가득한 으름장에 다들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나온 뒤 저한테 더 미안해 하더군요. 아마 본인 엄마가 비교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꼭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너무나도 다른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부터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쯤 되니 상견례를 해도 되는 걸까? 솔직히 걱정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예비 시모를 보고 반대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다 오셨대. 앞에 사고가 나서 좀 늦는다고 하네. 오시겠지.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늦어도 너무 늦으시는 겁니다. 눈치도 보이고 우리를 무시하는 기분이라 속도 상했어요. 그나마 오빠가 중요한 일이 있어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해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오빠가 왔다면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테니 말이에요. 약속된 시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 움직이질 않아서요. 괜찮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앉으시죠. 아빠와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서로 인사를 하며 이야기의 물꼬를 틔우셨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기에 상도 화려하게 나왔고 아버지들끼리 술을 한 잔씩 따라주시기도 하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께서 이런 좋은 데를 예약해 주셔서 덕분에 포식을 하게 됐네요. 따님이 워낙 뛰어나서 좋으시겠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드님도 훤칠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예약도 하고 금액도 부담하는 거라며 우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약도 어려울 것 없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야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괜찮은 곳에서 예약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싸고 좋은 한정식집을 고르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장소가 몹시 흡족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꼬질꼬질한 소형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손님 중 하나겠죠? 직원차라고 하기에도 20년은 더 된 것 같던데 요새 누가 그런 걸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공깃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 차를 말씀하시나 봅니다. 검정색 소형차였죠? 네? 사돈 어른 차가 그 차였어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고급 한정식 집에서는 좀 안 어울려서. 뭔지 아시죠?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우리 승현이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저 차가 전 재산은 아니시죠? 하지 말라는 듯 남자친구 아버님이 어머님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엄마 그만하세요라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뿐이었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셨겠죠? 원래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려니 했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차는 작아서 주차도 편하고 손에 익어서 바꾸기가 싫었을 뿐입니다. 다른 차를 살 형편이 안 되는 걸 포장을 참 잘하시네요. 어쩐지 따님도 말을 펀지르르 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승현이가 착하니까 어떻게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하셨나 본데 완전 잘못 생각하셨어요. 상견례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준비하면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우리 귀한 아들이 저 꼬질꼬질한 차같이 될까봐 이 결혼 못 시키겠네요. 예, 승현아 일어나라. 당신도 어서 일어나요. 아빠가 화를 꾹 참고 부드럽게 답변을 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폭주하듯 다다다 쏘아붙이고선 상견례 자리를 휙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과 남자친구는 급히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따라 나갔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이렇게 수모를 주는 저 아줌마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저런 집에 귀한 딸 못 보낸다. 저놈하고 당장 헤어져라.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나.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셔서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가 나셨죠. 저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정도로 나오시면 저와 남자친구는 그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 정말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어쩌지? 나는 부모님들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해도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 남자친구도 저와 이대로 헤어지게 될까봐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둘이 하는 거라지만 부모님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모욕을 받은 상태라면 더더욱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저녁을 먹으려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꼭 열어줘야 해? 또 무슨 폐악을 부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에까지 들여야 하나 싶은데. 그래도 일단 왔으니 문은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할까? 솔직히 저희 가족들 모두 열어주기 싫었지만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열어줬어요. 저는 또 무슨 난리를 치고 갈지 걱정이 앞섰죠.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새아가도 잘 있었니? 아이, 식사하시는데 제가 방해를 했나 보네요.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무슨 일로 오셨죠? 더 할 얘기가 없으신 걸로 압니다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버린 탓에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나 공손하고 친절하게 구는 탓에 며칠 전 일이 꿈인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 때문에 많이 화나고 속상하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날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 사과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손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키우다 보니 걱정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과를 하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황당하게 쳐다봤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일단 우는 예비 시모에게 휴지와 물을 건네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여기 물도 좀 한 잔 드시고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드릴 게 마땅치 않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불쑥 찾아와서 식사하시는데 폐를 끼쳐드린 거죠. 사돈어른, 사부인, 아이들이 서로 좋다고 하니 결혼 날짜를 하루라도 빨리 잡았으면 합니다. 저는 갑작스런 전개에 남자친구를 쳐다보았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도 잘 모른다는 몸짓을 했습니다. 20년 된 소형차를 보며 재산 운운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을 텐데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렇지만 결혼 날짜를 잡자는 제안을 해주는 예비 시모가 처음으로 반가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고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아도 충분하지 않나 싶었어요. 딱히 외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과 농담 삼아서 나중에 70대에도 혼자 살고 있으면 같이 모여 살자는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였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는 것이 썩 반가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먼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아마 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비 시모가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았지만 저에게는 이렇듯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조금은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아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회사에 다녀가셨다고요. 저희 아들에게 다 들으시고 나니 20년 된 소형차가 갑자기 외제차로 보이셨나 본데
저희는 그쪽 집에 우리 귀한 딸 보낼 수 없습니다. 남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민폐인 줄 알면 하지 마시고요. 멀리 안 나갑니다. 저희 아빠는 예비 시모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으시는 아빠였기에 저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토끼눈으로 아빠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다녀가셨다니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태도가 달라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내 연애를 했다는 걸 알기에 자기 몰래 데이트를 할까봐 예비 시모는 회사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나 붙잡고 저희 팀에 몇 층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죠. 하필 안내데스크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무나가 하필 저희 오빠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 대표인데 개발팀은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어머, 대표님이셨구나. 어쩐지 귀티가 나신다 했어요. 멀리서부터 왠지 엄청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승현이라고 저희 아들이 개발팀에서 일을 하거든요. 전해줄 게 좀 있어서 찾아봤어요. 아, 최승현 씨 어머님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영원히 안 배웠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뵈니까 사돈으로 엮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최승현 씨가 만나던 박민정, 제 동생입니다. 이 회사 오너이신 박갑수 회장님은 저희 아버지이시고요. 예상도 못하셨다는 눈치시네요. 이제 좀 현실 파악이 되세요? 그쪽이 공깃밥 한 그릇도 못 사 먹을 것 같다던 그 차 주인이 그쪽 아들이 아니고 월급 받는 이 회사 오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비 시모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놀란 눈을 뜨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테죠. 땅을 치고 속을 후회했을 그 표정을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오빠 촌철살인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독서를 잘하는 편이라 예비 시모의 마음을 후벼판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친구 별로 없으시죠? 사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니 이런 일 생기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치를 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이번 일로 깨달으신 바가 크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대표직을 맡고 있는 오빠는 언제 어디서 중요한 내용의 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펜 모양의 녹음기를 자켓 앞에 꽂고 다니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억할 수 없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예비 시모의 목소리와 오빠의 목소리가 녹음된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오빠는 이미 화가 엄청나게 났더군요. 영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걸 듣고 나니 예비 시모가 얼마나 계산을 해보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을까 싶었습니다. 너희 새언니가 그동안 너한테 집안 얘기 그 남자네 비밀로 하라고 했던 거 후회하더라. 괜히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 그랬으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안 그래도 됐을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덕분에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나는 새언니 말대로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가 데이트를 할까봐 엄마가 아들 직장까지 찾아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언니 말대로 한 게 신의 한 수야. 언니한테 고맙다고 전화라도 해줘야겠다. 새언니는 저에게 친언니만큼 편한 사이라 제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에도 제가 고민 상담을 하면 현명한 답변을 내어주곤 했기 때문이죠. 언니는 저 때문에 좀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오빠만큼 편하고 든든한 내 편이에요. 혹시 언니에게 저도 힘든 10월도 선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새삼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언니, 저 사실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회사 사람이라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가씨, 일단은 말하지 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혼할 때 알려주면 되죠. 집안이 좋다고 하면 괜히 더 잘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요. 나중에 저한테 실망하지는 않겠죠? 아가씨,
나는 아가씨 오빠가 가난한 취준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속이는 것도 아닌데 평범한 집안일 척하는 게 뭐 어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 말을 듣길 정말 잘했더라고요. 만약 언니에게 묻지 않고 처음부터 밝혔으면 예비시모가 처음부터 잘해주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라도 우리 집이 어려워지거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뻔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할까봐 회사에 찾아갔다는 것도 헉! 놀라게 할 사실인데 그동안 비밀로 했던 사실까지 모두 드러났다니 왠지 조금은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예비시모가 저와 저희 가족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마다 얘기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위에서 오빠와 예비시모의 대화로 이미 알게 되셨겠지만 저는 사실 아주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중견기업을 경영하셨는데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저희에게 도움만 주고 계세요. 이제는 엄마랑 두 분이 놀러 다니시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사치를 하거나 재력을 뽐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저희 가족은 평범한 아파트에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빠가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바람에 저희 오빠는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아 대표직을 맡아 경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말단 사원으로 취직해 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빠에게 틈틈이 경영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요. 빨리 실무를 익혀야 너도 승진을 시켜줄 텐데 큰일이다. 프로젝트라도 하나 차지해서 맡아봐. 오빠, 한나 신입 직원한테 프로젝트를 맡길 팀장이 어딨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그게 말처럼 뚝딱 쉽나? 정 안 되면 어떡해? 오빠가 낙하산으로 승진 좀 시켜줄까? 말만 해. 어허, 큰일 날 소리 한다. 임원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빠 때는 말이야. 오빠는 맨날 저한테 얼른 승진해서 임원진이 되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던 참입니다. 아빠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배워서 하라고 하고 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도 저 나름 열심히 실무를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해 운영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나한테 왜 비밀로 했어? 우리 집에는 몰라도 적어도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않았어? 나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믿었는데 조금 배신감이 들려고 하네. 내가 대출금 갖고 그런 거 자기 눈에 한심하게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는 자기가 좋았던 거야. 솔직히 이걸 먼저 말하면 우리가 잘 되기도 전에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내가 싫어졌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제가 그동안 본인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신감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이었다면 놀라고 당황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못 믿어온 사람인 걸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 말이 맞아. 만약 자기가 우리 회사 대표님 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이 다음부터는 나 속이기 없기다. 남자친구는 다행스럽게도 말하지 못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속이는 게 있지 않은지 장난스럽게 몇 번이나 추궁을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남자친구 입장에선 본인의 어머니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나 같으면 그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바로 헤어졌을 것 같아. 앞으로 얼굴 계속 맞대고 살 사람인데 지금은 다시 잘해주신다고 해도 언제 또 본성이 나올지 모르는 일 아니야? 나중에라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 진짜 대단하다. 처음엔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예비시모의 폭언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걸러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고민돼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자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헤어지는 것을 권했어요. 친구들은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과 엮이느냐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물론 저 역시 나중에 다시 본인의 성격이 나오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이 남자가 좋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알리지 않은 채 이 남자와 계속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왠지 부모님을 속이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아가, 내가 정말 사돈댁 재력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아서 응원하는 거란다. 내 마음 알지? 예비 시모는 저희 집의 재력을 알고 난 이후 저에게 너라고 부르는 대신 아가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제가 입은 옷들은 다 예쁘다고 해주시고 취향이 고급스럽다, 센스 있다 등등 온갖 칭찬을 다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에요. 미래 대표님다운 현명한 결정이구나. 아가, 내 뜻대로 다 하렴. 나는 우리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단다. 우리 승연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주렴. 심지어 앞으로 제가 회사를 맡게 되면 대표 자리까지 올라갈 거라며 제 선택이 모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잘나고 훌륭한 아들도 많이 부족한 아들로 변했고 저보고 많이 도와주고 살펴주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쓰레기를 나눠 마시던 것과는 달리 이젠 종종 집에 불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걸 해먹이기도 하고 좋은 데를 알아봐서 일부러 데려가 주시기도 해요. 사람의 태도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새삼 놀랍기도 하지만 꽤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소심한 복수랄까요? 아직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는 걸 모르세요. 곧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예비 시모와 또다시 상견례를 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 남자 아니면 정말 안 되겠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번만 져달라고 부탁드려야죠. 엊그제도 예비 시모와 쇼핑을 다녀왔더니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비록 첫 만남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희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아가로 잘 대해주실 예비 시모와 앞으로도 잘 지내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는 수많은 케이스의 특이한 시댁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연도 있다는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땅의 모든 며느님들은 물론 예비 며느님들까지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